어때요? 할만하죠? 아직까지는 할만하죠? 안 나네. 할만하기가 생각을 하고 6번 6번 답 얼마예요? 6번 답 52예요. 6번 답 52예요. 네, 6번 답 6번 답 나오나요? 나요? 넘어가도 되겠죠? 6번 답 52. 자, 어디로 오냐? 상대 실전 정도 하는 거야. 다시 이제 우리 3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N축이요? 이거랑 교재 57번까지인가 했죠? 수학수에 몇 시간 정도 걸려서 이상해. 수학 문제요? 이상적으로 너무 수학 문제요? 꽤 오래 걸리네. 일단 저는 방학에 공부에 한 5월은 5월 이상은 차지해야 하는 거예요. 뭐 나올 수 있네. 그러니까 방학 때 공부하는 시간 있으면 그거에 5월 이상은 차지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만약에 뭐 하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수능 시간에서 5월 이상은 차지해야 한다고 봐요. 숙제하는데 몇 시간 정도 걸려서 그러니까 네가 그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네가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네가 공부하는 시간 절반이에요. 그 절반 이상은 투자해야 돼. 6시간? 6시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네. 그 정도도 안 하고 수학을 잘 하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욕심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해서 이거 플러스 알파로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플러스 알파로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게 뭐냐? 자, 우리 합성함수의 극대, 극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합성함수의 극대 또는 극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생겨있는 뭐가 있냐 여기 이렇게 생겨있는 현재 y는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위로 이렇게 생겨있는 y는 gx가 있어서 현재 얘네들을 겉함수 요거를 이제 다시 겉함수 요거를 이제 우리가 속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겉함수, 속함수에 대해서 이제 y는 누구를 하라는 거냐면 자 f의 자 g의 x 자 얘네들의 누구를 판단할 거라고 극대 로컬 맥시멈 이제 로컬 미니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거든요. 이제 어디에서 극대를 가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겉함수가 있고 속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일단
뭐 x축의 기준을 한번 여기서 적어볼까요?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제 y축을 얘는 y축, 얘네들은 y축 해가지고 값들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보고 자 여기에서 되면서 얘네들이 만나는 이 점의 액션들을 x1이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이 만난 점들을 x2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x3다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다시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의 그래프가 5다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현재 여기에서 알파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극소를 갖는 얘를 베타다라고 한번 이야기할 거고 자 근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자 미가 함수 자 미가 함수를 합성하면 당연히 얘네들은 뭐가 되냐 자 미가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 함수와 미분 가능 함수를 합성하면 당연히 미분 가능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x가 증가함에 따라 얘네들은 쭉 오잖아요. 그럼 어디까지는 현재 여기 어딘가에 어디 알파까지 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딘가에 뭐 베타가 있고요. 다시 여기에서부터 쭉 가는 상황이니까 그럼 x가 알파까지 올 때 얘네들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생기니? 2차 함수의 개형을 따라 쭉 오겠죠. 그 다음에 다시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갈 때에는 어디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다시 어디로? 쭉 돌아가서 여기까지 오겠죠? 뭐 여기 어딘가에 오겠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뭐 한다고? 다시 돌아가서 여기 어딘가로 오겠죠? 그 다음에 다시 베타에서부터 어디? 얘네까지는 다시 한번 뭐 한다고? 쭉 증가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그래프를 뭐하게? 좀 부드럽게 그리면 그래프의 개형이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로 될 거여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냐면 극소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 극소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 극소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현재 누구를 갖고 있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극대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극대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현재 이런 식으로 생겨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관찰을 해보면 현재 이 속함수가 뭐를 가져? 극대를 가졌더니 속함수가 극대를 가졌더니 거기에서 그대로 뭘 가져요? 네, 극대를 가져요. 다시 속함수가 극소를 가졌더니 그 값에서 얘네들은 다시 뭐를 갖고 있다고? 극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극소가 나오는 이유는 현재 겉함수가 극소를 가졌잖아요. 그럼 겉함수가 극소를 가졌으니까 그 극소를 가지는 현재 x1에서 뭐를 갖고 있다고? 극소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얘네들은 x1인 거고요. 여기에서 극소를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x2인 거고 얘네들이 뭐야? x3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논리가 펼쳐지는 게 뭐예요? n축에 대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그래프를 뭐 할 수 있다? 자유롭게 그려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제가 뭐 할 거냐면 증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증명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쫙 정리해 드릴 거예요.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한번 들어봅시다. 당연히 합성함수의 극대 극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뭐 해야 되냐? 미분을 해야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얘네들 미분을 해줘야 되고요. 그럼 미분을 한번 해주면 f' 여기에서 얼마? g x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다? g 프라임 여기에서 x다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얘가 0 나오는 요인이 있고 얘가 0 나오는 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너네들이 0 나오는 요인들은 누가 있니? 아까 했잖아. 합성함수의 실근, 방정식의 도함수의 실근 구했잖아. 얼마 했어요? 실수가 네. 뭐? 아니 X 얘가 0 나오는 거는 뭐라고? 겉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오는 미가 있는데 얘네들을 x는 a라고 할까요? 여기를 x는 a라고 합시다. 그럼 얘네들은 y는 a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겉함수가 0 나오는 a가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네가 0 나오는 값은 g의 x가 뭐가 나오는? a가 나오는 여기에서 누구? x1, x2, x3이 있는데 그리고 다시 속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오는 포인트는 누가 있었다고? 알파, 베타가 있으니까 괜찮니? 네, 그럼 무조건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 각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온다고 해서 그 값은 아니니 항상 여기에 좌우에서 일단 뭐를 판단할 거다? 보호 변화를 판단할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보호 변화를 판단할 거니까 다시 f 프라임 여기에서 g에 자 x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자 g의 프라임 여기에 x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너네들을 x1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플러스 그리고 x1 좌우부터 하자. 좌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싹 바꿔가지고 다시 f의 현재 g에 x가 있고 다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g에 프라임 x가 있어서 알파에서의 좌, 알파에서의 우를 따져가면서 뭐 할 거라고? 도함수의 보호 변화를 관찰하는 게 기본이고 가장 정석적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관찰을 해볼 건데, 자, x1이 마이너스에서 오면 현재 얘네들이 어디에서 오고 있다? 여기에서 좌에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여기에서 들어가니까 이 함수 값이 여기로 오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요? 듣고 있니? x1이 이쪽으로 오고 있잖아. 그러면 왼쪽에서 오고 있을 때 그때 뭐라고? 속함수의 치역이 다시 겉함수의 정의역으로 가잖아. 알아들어요? 그럼 거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0인데 0보다 살짝? 예, 그래서 극한값을 따지고 있는 관계에서는 0인데 0은 맞아요. 극한값은 0이에요. 하지만 0보다 살짝 뭐하다고? 작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알았죠? 다시 속함수에서의 좌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x1을 집어넣으면 얘네들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예, 그렇죠. 얘네들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인 거죠. 놓치면 안 돼요.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 하면 돼요? x축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보라고 했더니 어떤 새끼가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니 여기가 x축이니까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딱 보면 기울기 양수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보면 이렇게 하라는 거지. 당연히 좀 이제 돌려서 보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다시 0 플러스로 가, x1 플러스로 가자. 그럼 x1 플러스로 가면 자, 얘네들은 여기로 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뭐 한다고? 여기 있는 값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 있는 값이 여기로 들어가면 극한값은 얼마가 왔는데? 0은 맞는데 그 속함수의 치역이 여기 들어와서 겉함수에 그 치역 넣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맞는데 0보다 아주 어떻다고? 살짝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속함수에서의 x1 플러스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전히 뭐예요? 플러스죠.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둘 곱하면 뭐예요? 둘 곱하면 뭐예요? 플러스.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여기서 뭐하고 있다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있으니까 뭐예요? 극수인 게 맞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렇게 부호 변화를 직접적으로 모르면 다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0 된다라고 해서 그 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0 된다라고 해서 그 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뭐를 판단하셔야 한다? 부호 변화를 판단하셔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알파 마이너스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알파 마이너스에서 여기에서 한번 와보면, 자, 알파 마이너스는 다시 왼쪽에서 오니까 초록이로 한번 가보면, 자, 너네들이 다시 여기로 들어갑니다. 네, 접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무조건 얘네들 따라오고 있니? 다시 알파 마이너스로는 그 함수 값이 여기로 들어오고요. 속함수의 취합이 다시 겉함수의 정의역으로 올라가고요. 올라가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얘가 뭐라고? 양수니까 여기서 뭐 한다고? 양수. 근데 이제 n축을 안 쓰면 이거 자체를 판단하기가 껄끄럽다고. 왜? 지금 속함수의 정의역을 딱 집어넣자마자 속함수의 취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으로 바로 딱 연결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접선의 기울기 해석이 편한 거지. 안 쓰면 따로따로 그려놓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플러스고, 다시 야, 속함수에서의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0이긴 한데, 그쵸? 0이긴 한데 뭐라고? 0 플러스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얘네들은 뭐라고? 알파에서의 우극한으로 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알파에서의 우로 오는 거는 다시 너네들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딱 들어가면 얘네들은 또 뭐예요? 그럼 얘랑 똑같이 뭐가 나온다고? 양수가 나온다. 예, 양수가 나온다. 다시 봐봐, 잘 봐. 얘가 여기로 들어와. 그래서 얘가 다시 겉함수의 정의역으로 들어와.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는 거라고. 그게 뭐라고? 얘라고. 알았죠? 예,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플러스. 여기 봐. 그러면 얘네들은 다시 뭐예요? 알파 플러스로 가면 얘네들은 이제 뭐가 나오냐? 당연히 0이 나오긴 하는데, 0이 나오긴 하는데, 자, 알파 플러스에서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긴 하지만 극한으로 보면 뭐예요? 예,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다. 자, 둘 곱하면 뭐예요? 플러스. 여기 뭐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뭐예요? 대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하나 이야기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하는 상식. 자, 미분이 가능한 그리고 연속인 함수에서는 극대와 극소가 항상 뭐하면서 번갈아 나온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들은 하나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니? 극대 나온 다음에 그래프가 극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마요. 지금 이런 거는 그냥 극대잖아. 이런 거 논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상식적인 함수에서는 극대 극소가 항상 뭐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번갈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극대 나온 다음에 극대 나오고, 극대 나온 다음에 극대 나올 수가 없다고. 마찬가지로 극소 나온 다음에 극소 나오고, 극소 나온 다음에 극소가 나올 수 없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이런 점에서 얘가 뭐가 나왔어요? 극소가 나왔죠. 그럼 앞으로 얘네들은 뭐한다? 극소, 극대, 극소, 극대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판단해서 번갈아 나올 거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극소 가졌다가 극대 가졌다가 극소 가졌다가 극대 가졌다가 극소 가졌다가로 가는 게 뭐라고? 상식적인 상황이라고. 알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해봤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 한번 생각을 한 거니까, 생각을. 여기에 겉함수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다시. 여기에 겉함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속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 속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얘가 이렇게 가는 속함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얘네들이 자 이렇게 가는 속함수도 있고요. 자, 네 번째로는 얘네들이 뭐한다? 자, 이렇게 적혀있는 속함수도 있어요. 어디에? 겉함수에서 극대를 갖는 여기는 이 속함수의 취합, 속함수의 y값. 여기를 이렇게 뭐한다? 증가하면서 지나는 함수도 있고요. 감소하면서 지나는 함수도 있고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함수도 있고요.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함수도 있을 거라고.
얘 판단이 안 되면 뭐라고? 고개를 돌리면 모두가 고개를 돌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어차피 속함수의 정의역이 증가할 때 겉함수도 지나가니까 여기를 지나가면 당연히 이 포인트에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극수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시 얘네들이 뭐 한다고? 감소하더라도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그 합성함수도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극수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얘네들이 이번에는 증가하다가 감소해요.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면 내가 거기 앞에 그래 컬러풀하게 다 그려놨잖아요, 그죠? 그 앞에 봐도 되고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얘네들이 뭐 한다고? 극수 찍고 다시 오른쪽으로 그 해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극수일 수밖에 없고요. 얘도 뭐 한다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더라도 뭐 한다고? 극수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자, 앞으로 겉함수 fx가 x는 a에서 뭐를 갖고 있으면 그 소를 갖고 있습니다. 겉함수가 현재 여기에서 극소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현재 우리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는 겉함수 여기에서 극소면 속함수 누가? gx가 a랑 만나는 자 모든 점 여기에 모든 실근에서 항상 뭐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냐면 극소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외우세요. 보통 n축을 안 쓰고 함수 찾기로 가시는 뭐 이렇게 저도 둘 다 할 줄 알아요. 다 함수 찾기로도 가고 뭐 n축으로도 가고 편할 때 편한 걸로 해야죠. 편한 걸로 하는데 보통 이제 함수 찾기로 가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다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겉함수가 극소를 가지면 속함수도 당연히 뭐 한다고? 그 속함수가 만나는 모든 실근에서 극소를 가져요. 그럼 다시 똑같이 겉함수가 fx 자 얘가 x는 a에서 자 이번에는 뭐를 갖는다라고 하냐면 극대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얘네들은 요거와 만나는 속함수 자 gx가 누구랑 만나는 a랑 만나는 자 이놈의 자 모든 실근에서 뭐를 갖는다? 극대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여기 논리예요. 알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얘네들이 현재 이렇게 갖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한번 와보면 우리 속함수가 gx가 어디에서 x는 알파에서 극대를 갖는다라고 하면 속함수가 극대를 갖는다라고 하면 현재 여기에선 겉함수가 어떤 거를 가졌죠? 빨리 이야기해. 현재 여기에서 속함수가 뭐를 가졌다고? 극대를 가지면 그럼 거기에서 겉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였기 때문에 양수였고 그럼 얘가 양수니까 현재 얘네들이 뭐였다고? 뿔뿔이었잖아.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속함수의 보호 변화를 뭐해? 그대로 따라가잖아. 맞아? 그러니까 겉함수가 뭐하고 있었어? 증가하고 있었잖아. 겉함수가 뭐하고 있었다고? 증가하고 있으면 속함수의 보호 변화를 뭐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속함수가 극대를 가져요. 그럼 속함수가 여기서 극대를 가지면 겉함수 fx 자 얘가 fx 얘가 x는 어디에서 g 알파에서 뭐를 하고 있으면 증가하고 있으면 사실 속함수 얘가 극대를 갖고 있는데
겉함수 얘가 뭐하고 있다고? 증가하고 있으면 얘네들은 속함수의 보호 변화를 뭐 했다고? 그대로 따라갔죠? 맞아요? 예, 그대로 따라가서 여기에서 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얘네들도 여전히 뭐 한다? 그대로 유지되면서 극대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들아, 당연한 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데 당연하게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외우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부구단의 원리도 이해를 못한 주제니까 갑자기 부구단을 외우고 있다.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수포자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증명 다 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x축, y축을 자꾸 뒤집어서 헷갈리는데 그냥 보면 더 헷갈리고요. 저는 몇 명을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 이렇게 한번 볼 거고요. 다시 자, 속함수 gx가 x는 어디에서? 알파에서 극대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겉함수 누가? f가 x는 어디에서? 자, g 알파에서 g 여기에서 알파에서 여기에서 뭐 한다고? 우리가 감소하고 있어요. 내려와요. 알파를 집어넣어서 g 알파가 겉함수에서 감소하고 있으면 얘가 마마지. 그럼 불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불곱하면 뭐가 돼? 플러스요. 원래 속함수는 뭐였는데? 극대를 갖고 있는데 얘가 마니까 둘 곱하면 마이너스고 둘 곱하면 뭐예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뭐예요? 극소로 바뀌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감소하면 얘네들은 뭐가 돼? 반대로 되면서 극소를 갖는 상황이 나옵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해했으면 외우셔야 돼요. 근데 증명은 지금 다 뭐 하는 거라고? 미분해서 합성함수 미분법 배웠잖아. 미분해서 뭐 하는 거라고? 여기서 곱한다는 게 기본이에요. 자 그럼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자 이제 이렇게 판단한다. 겉함수가 극소 같지? 쫙 내릴게요. 그럼 여기서 뭐 한다고? x1에서 극소를 갖고요. 여기에서 극소를 갖고요. 여기에서 극소를 갖고요. 다시 겉함수가 극대 같지? 겉함수에서의 속함수가 극대를 가지니까 속함수가 극대를 갖는 이 포인트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뭐야? 증가하고 있지? 그럼 얘들은 뭐예요? 여전히 극대를 갖고 있는 거고요. 다시 여기에서 속함수가 뭐를 갖고 있어요? 극소를 갖고 있죠? 그럼 여기 와요. 그럼 접선의 길이가 감소하고 있죠? 그럼 얘들은 뭐라고? 당연히 극소였지만 극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x 값이 여기에서 뭐 한다고? 소로 가면서 뭐 한다고? 극대 값이 2개, 극소 값이 3개를 갖는 거예요. 매번 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는 뭐 하다고? 힘들잖아요. 매번 판단을 하기는 힘드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한다? 증명은 끝났으니까 이 툴 자체를 외워놓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겁나 중요해요. 자, 그럼 다시 예시 하나만 보고 갈까요?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그리고 gx가 얼마냐면 2 sin x 그래서 얘네들이 0에서부터 x가 여기에서 f, g, x 극대 극수 극수 한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정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합성함수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따가 어려운 문제로 하면 얘네를 합성함수 그리고 못 그린다.
물론 뭐 훌륭한 친구들은 그래요. 네, 그리는데 어차피 그래프 추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추론이 들어간 상태에서 합성함수 그래프 어차피 못 그려요.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추론이 들어가요. 추론이.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 못 그려요. 시원시원. 저는 혹시 합성함수 그려야 되는 거 아니지? 뭐지? 되게 따로따로 먹어야 네. 사인 x를 이어서 그리면 얘가 이제 여기가 있는 거가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사인 x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가자. 쫙 내려서 배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버탐수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양수니까 대. 그다음 이제 얘도 뭐예요? 대.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뭐 소소소소소 나오고 여기에서는 뭐예요? 다 소니까 극대 몇 개? 극소 몇 개? 맞죠? 야, 극대가 5개고 극소가 7개일 수 있어 없어? 없네? 극소 나오고 극대 나오고 극소 나오니까 소 네. 다시 나오고 소 되니까 얘네들은 절대 방금 얘기한 것처럼 5개, 7개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판단하는 문제도 나와요. 이런 거 판단하는 문제도 나와요. 자, 우리 뒤로 넘어가서 다시 이제 슬슬 올라가 4번으로 한번 나올게요. 22학년도 수능 미적분 28번 문제고요. 한번 해보실게요.
이제 n축만 알면 그것도 또 문제가 돼요. 논술의 문제가 돼요. 논술에 n축 썼다가 그냥 광탈이에요. 정석을 모르면서 가는 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증명도 다 일부를 해드린 거예요. 뭐? 뭐? 4번. 어? 4번. 응. 옛날에 여섯 개. 중간중간 흑수 써서 뭐? 네, 답은 2번입니다.
자 일단은 N축 말고 정석이 봐야죠. 정석. 저는 사자 강사가 아니에요. 정석 봐야죠. 일단 되고 그다음에 GX를 여기에서 이제 뭐 블라블라블라 이야기하고 있으니 GX가 3의 fx 플러스 4의 코사인 A 값이 fx로 등장을 해서 0하고 2 사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0하고 x가 2 사이에서 극소가 되는 x의 대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자, 얘네들의 극대극수를 물어보면 정석은 무조건 미분해서 고함수의 부호변화 판단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럼 다시 3 f 프라임 x 4 사인 fx 곱하기 f 프라임 x 자 묶어주니까 다시 f 프라임 x 그 다음에 이제 4로 묶어주면 그러니까 너네들은 4분의 3 마이너스 사인 의 값이 fx가 등장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너네들이 0 나오는 게 있는데 너네들이 0 나오는 거는 x가 얼마? 1. 사실 너네들이 0 나오는 게 있는데 너네들이 0 나오는 거는 사인 얼마? fx가 얼마일 때? 4분의 3을 만족시키는 x 값들을 여기에 줄줄줄줄줄 써놓으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사인 x 값들이 4분의 3 나오는 값들을 줄줄줄줄 쓸 건데 0하고 2 사이에서 f가 얼마죠? 0에서부터 6파이까지 가다 보니까 현재 이 fx가 뭐라고? 0에서부터 6파이까지 가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누구를 한번 쓸 거냐면 sin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sin x의 그래프가 얘가 2파이 다시 sin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4파이 다시 하나 더 그려보면 얘가 얼마냐면 우리가 6파이다 라고 하고 뻥 뚫려 있는 현재 얘는데 나한테 이야기하는 게 4분의 3을 만족시키는 누가 있다고? x1이 있고 x2가 있고 x3이 있고 x4가 있고 x5가 있고 x6이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누구라고? fx가 x1, x2, x3, x4, x5, x6인 거니 그러면 다시 한번 fx의 그래프를 내가 그려보면 얘네들의 그래프가 여기에서 6파이가 나오고 쫙 내려왔다가 다시 올만 넓게 그릴까요? 자 여기에서의 얘네들의 그래프가 쫙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똑같이 뭐가 2가 등장하는 거고 얘가 뭐라고? 1이고 얘네들이 뭐니까 자 fx니까 그럼 다시 x1은 여기가 6파이 여기가 4파이 여기가 2파이로 끊어주면 되는데 x1은 대략적으로 어디 있는 거냐면 파이보다도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파이보다도 안쪽에 있으니까 여기 뭐가 있고 x1이 있고 여기 뭐가 있고 x2가 있고 다시 뭐 한다고? 얘네들이 2파이보다 좀 큰 쪽에 여기 뭐가 있고 x3이 있고 다시 여기 뭐가 있고 x4가 있고 다시 뭐 한다고? 4파이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 뭐가 x5가 있고 자 여기 뭐가 x6이 있어서 그래서 부호변화를 판단해야 하는 구간이 첫 번째로 여기 뭐라고? 얘네들을 뭐라고 할까? 알파1 너네들을 알파2 너네들을 알파3 너네들을 알파4 너네들을 알파5
너네들을 알파 6, 알파 7, 알파 8, 알파 9 뭐 해가지고 쭉 간다 치자.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부호 변화를 판단할 건데, 자, 뭐를 판단할 거냐? 다시 여기로 와서 4의 f 프라임 여기에 x, 4분의 3의 마이너스 사인 얘 값이 fx의 부호 변화를 어디에서? 알파 1 마이너스에서 알파 1의 플러스에서 부호 변화를 판단할 거라고요. 여기 들어가. 얼마야? 음수. 쫄지 말고 이야기해요. 음수. 다시 알파는 어디로 와요? 여기로 오면 x 6보다 커요, 작아요? 알파 1 마이너스는 x 6보다 어때요? 그러면 다시 알파 1 마이너스가 여기보다 큰 쪽으로 들어와서 누구에서? 4분의 3에서 사인 이 자식 값을 빼면 얘네들은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겠죠? 얘 부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봐, 헷갈리잖아. 다시 간다. 알파 1 왼쪽에 뭐 한다고? 극한값. 여기 있는 이 함수값은 fx 6보다 크잖아. 그럼 그 6보다 큰 이 자식이 다시 어디로 들어간다고? fx의 함수값으로 들어가서 누구의 보호 변화를 얘네들의 보호 변화를 판단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고. 여기에 f에 뭐가 들어온다고? 알파 1 마이너스가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있으니 4분의 3에서 얘를 빼면 위에서 아래를 빼니까 얘가 뭐가 위에서 아래를 빼니까 얘가 뭐가 나온다고? 플러스가 나온다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알파 1의 플러스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그럼 너네들은 x6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뭐라고? 알파 1의 플러스니까 아래에서 있던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마이너스에서 뭐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알파 1에서 얘네들은 뭘 가졌다고? 소. 그러면 극대극소는 뭐에게? 번갈아 나오니까 대. 다시 소. 대. 다시 소. 대. 다시 여기는 1했으니까 여기도 그 값이어서 소. 대. 번갈아 나오겠죠? 그러면 총 얘네들은 몇 개가 나와요? 네, 7개가 나온다고 찾을 수 있죠. 이게 가장 정석이에요. 왼쪽 순서 없잖아요. 맞아. 이렇게 풀 수 있어야 한다고 얘들아. 풀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호 변화 따져보면 선생님 저는 여기보다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좋죠. 왜? 편하잖아요. 굳이 저렇게 알파 1을 찾을 필요가 없이 여기를 조사하는 것도 꽤 괜찮은 일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가는 게 기본인데 기본이야.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 다시 gx가 3의 x 더하기 4의 코사인 x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뭐 한다고? fx를 합성해. 자, 근데 우리 이거 그리는 거 제가 가르쳤어요. 겉함수 그리는 거 가르쳤다고. 어떻게? y는 얼마에다가? 네, y는 여기에서 3x에다가 얼마를 얹는다고? 4 코사인 x를 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y는 여기에다가 3x에다가 4 코사인 x를 얹을 건데 원래 있는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들을 얹을 건데 그럼 얹을 때 이거 그래프 그리는 것도 다 연습시켰죠? 자, 얹으면 그냥 그래프를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그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해야 한다? 체크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겉함수에 도함수를 찍으면 3-4에 얼마니까? sin x니까 그러면 sin x가 얼마? 다시 묶어 얼마로? 4로. 그럼 얘들 얼마 나와? 4분의 3에서 누구 빼니까? sin x를 빼니까 그럼 다시 4분의 3에서 얘 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뭐야? 극대. 그리고 뭐 한다? 극수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그래프가 얹어주면 극대를 받고 극소를 받고 다시 올라와서 극대를 받고 극소를 받고 다시 올라와서 극대를 받고 극소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로 그려지는 게 뭐다? 현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6파이까지 누구를 그릴 수 있다고? 너네들을 그리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다시 얼마? 4파이 여기를 다시 얼마? 2파이다 라고 끊어주면서 겉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다는 거. y는 3x에다가 얘네들 더하면서 얹을 건데 얘네들이 뭐 한다고? 분명히 파이가 되기 전까지 극대 극소를 갖잖아. 파이가 되기 전까지 극대 극소를 가지니까 파이를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 나오는데 뭐 3파이에서 4를 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3파이에서 4를 빼는 거니까 걔가 나오면서 뭐 여기 정도에 뭐 파이가 있겠지. 이 전까지 뭐 극대 극소가 나오는 거라고.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겉함수 그렸으니 여기다가 뭘 그리면 속함수를 쫙 그어주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이 뭔데 0 얘네들은 뭔데 2 얘네들은 얼마? 1인데 그러면 겉함수에서 뭐를 가지면 극소를 가지면 겉함수에서 극소를 가지면 겉함수에서 극소를 가지면 무조건 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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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소가 있고 속함수가 극소인데 겉함수가 뭐하고 있어요? 저기가 플러스니까 얘도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으니까 뭐한다? 얘네들은 마저 극소를 가져서 소를 가져서 몇 개? 7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맞아요. 자,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잘 들어요 지금부터. 킬러 이슈가 언제 나왔니? 23년도에 킬러 이슈가 나왔어요. 왜 나왔냐? 첫 번째 삼각함수 도형 극한 근사 있죠. 근사로 졸라 빨리 맞추는 슈에드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거를 막고자. 두 번째가 긴축이에요. 네,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거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7개를 바로 찾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과 또 외부가 다 심해진다면서 이제 N축 때문에 그리고 상교육 때문에 킬러 이슈가 나온 거예요. 수학에서 공통해상 킬러 이슈가 나올 게 없고 딱 이야기하면 얘들은 수능이 나오냐? 안 나올걸요? 안 나와요. 야 근데 왜 배우냐? 자 합성함수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도구예요.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 역함수 민법 풀고 뭐 했던 거 보면 그 이후에 출제된 문제들도 n축을 도입하면 이해도가 높아지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내신 챙기시는 분들은 최근 수능만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관련도 기출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 죄다 n축으로 썰어버려 시간 내 풀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한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합성함수에 대한 이해도를 매우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더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 제가 지금 수업을 하는 거 보면 문제를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일 쉬운 문제예요. 알았죠? 제일 쉬운 문제예요. 제일 쉬운 문제도 버벅거리고 틀리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럼 다시 어디로 갈 거냐? 2번 안 했죠? 자 2번으로 한번 가서 시작해 봅시다. 윤수야 이거 그리는 거 이해돼요?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얘들아, 그 4번을 하고 2번을 가는 게 맞아요? 4번도 이해 못 했는데 왜 2번을 가요? 안 되는 거는 지금 저한테 질문하시고요.
정확히 설명할 줄 알고 아니면 문제는 그렇게 풀 거면 그냥 정석적으로 푸는 거고. 답 나오신 분 있나요? 기준이 얼마? 네, 맞죠? 맞춤 소개. 어? 진짜 아, 미친 거예요? 아 진짜 아 하라고 했더니 뭐 찍었다고 하고 스크린을 까봤어. 아 서로라고 했더니 뭐 찍었다고 하고 아 답답해. 아 답답해. 아가들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원래 함수가 변곡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역함수도 대칭점에서 뭐를 갖고 있다? 변곡점을 갖고 있을 거다. 알았죠? 네, 다시 원래 함수가 뭐를 갖고 있다고? 변곡점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가 역함수의 변곡점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네들은 어디로 가서? 여기로 가서 얘네들은 원함수의 변곡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먼저 y는 x 기준으로 대칭관계에 있다는 거는 뭐 설명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겉함수를 한번 그려보면요. 0에서 접하고 r을 지나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현재 0, 여기가 4, 이게 얼마야? 3분의 8이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x축이 있고 여기 뭐가 있다? y축이 있다. 누구를 그려요? l은 x를 그릴 거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성해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프가 이제 막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일부 구간을 딱 제한했더니 역함수를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부 구간을 딱 여기에서 제한했더니 얘가 뭐를 갖고 있으니까? 역함수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제한해야 하는 범위는 극대값을 갖는 x값을 a라고 했으니, 그럼 얘가 이제 극대니까 얘가 a고 얘가 뭐예요? 극소니까 얘가 뭐예요? b겠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만나는 현재 여기는 얼마예요? 2에 3분의 8이 뭐야? 그래서 b는 얘예요. a는 뭐예요? 1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한했으면 뭐 한다고? 우리는 얘네들이 일부 구간에서 역함수를 갖는다는 거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자, 다시 착각하면 안 된다. 선생님, 얘가 변곡점이니까 얘도 여기에서 변곡점이겠네. 그런 거는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곡선이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는 무조건 뭐 해야 되냐? 이기도함수를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변곡점도 그대로 n축이 대응될 거였으면 아까 설명을 했겠지. 근데 왜 안 되는 걸 쓰고 자빠도 안 됐냐고. 변곡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에 대한 볼록성 판단은 무조건 방법이 없어요. 이기도함수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하는 거냐? 역함수의 변곡점을 구하기 위해서 원함수를 뭐 할 수밖에 없다? 두 번 미분할 수밖에 없다. 그럼 첫 번째 얼마 나와요? x분의 얼마? f 프라임 얼마? ln x. 아니야? 그거 나오는 거 맞죠? 다시 두 번째 한 번 더 미분 찍으면, 자 x의 제곱분의 뭐가 나온다고?
f의 더블 프라임 ln x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나오냐 x분의 1 나오는데 어차피 x 곱하니까 똑같겠고 자 마이너스 여기에서 뭐한다 f 프라임 x 그대로 ln x 그대로 냅두고 예, 계산해주면 되는 구조겠죠. 예,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주면 되는 구조니까 자 f의 더블 프라임 이해할 건데 그냥 똑같은 게 반복되면 뭐 하자고? 7항. 그리고 이제 어차피 얘가 0 되는 거 구하면 되는 상황이니 그러면 얘가 0 되는 거 구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f 더블 프라임 t 구하면 되니까 어디 있어? 자 얘네들이 fx가 뭐였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 x의 제곱이니 한 번 미분하면 f의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게 더한 수는 6x 마이너스 8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여기 집어넣으면 자 6t 마 8 마이너스 다시 집어넣으면 3t의 제곱 마 8t 그래서 너네들이 얼마? 0 나오는 알았지? 자 그럼 너희들이 0 나오는 거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들어가 보면 자 2t 3t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14t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마 8 이 아니라 플러스 8 이 0이니까 그럼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3이랑 1이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4랑 2가 있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럼 t의 값이 얼마? 3분의 2 다시 얘네들이 얼마? 4 근데 여기에서 제한된 범위를 보면 알겠지만 t의 제한된 범위는 어디라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lnx의 함수값이니까 0에서부터 8까지죠? 그럼 0에서부터 8까지니까 t의 제한 범위가 얼마였다고? 0에서부터 3분의 8까지니 넌 당연히 안 되고 너가 보다 변곡점의 x좌표의 후보였다. 자 그래서 다시 t의 값이 얘였으면 lnx에서 얘가 뭐니까? lnx니까 그러면 x는 얼마에서 2의 3분의 2에서 다시 2의 3분의 1을 어디에 집어넣어주면 원래 있는 현재 gx에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g에 여기에서 2의 3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너네들은 얼마 나오냐면 얘의 값이 얼마 나와요? f의 현재 얼마 나오니? 3분의 2 나오고 맞지? 예, 그러면 얘가 나오니까 f에다가 3분의 2 집어넣으면 얘 얼마야? 뭐? 27분의 1 예? 맞아요?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구하는 fx, gx의 변곡점의 좌표가 2의 3분의 2, 마이너스 27분의 얼마? 아니에요. 자, 40. 마이너스 40. 어? 마이너스 40. 아니 뭐 도와주려고 한 건데 고마워요. 얘라고? 네, 그럼 마이너스 27분의 40이어서 그럼 얘가 g의 변곡점이니까 다시 hx의 변곡점은 얼마라고? 20 예, 2의 2분 3분의 얼마다? 2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이거 맞냐? 맞아요? 맞아. 그 3분의 2니까 이거대로 계산하면 13 나와? 내가 그럼 여기 적어온 걸 잘못 적어놨네. 제가 여기 적어온 걸 잘못 적어놨네.
얘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mn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m을 h 프라임 여기에서 m 구하라 라고 하니까 뭐 하면 돼요? 역함수 미분법 써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맞아요. 역함수 미분법 쓰면 되니까 자 h의 m이 여기에서 n이면 g의 n이 여기에서 누구니까 맞지 이거 m은 그러면 g의 여기에서 m이니까 그러면 h 프라임 여기에서 m 얘를 구하라는 거는 뭐한다? g의 프라임 m분의 1 요거 구하면 되는 역함수 미분법 들어가니까 계산해서 구하시면 얼마가 나온다? 13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변곡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이게 점수 찍어야 돼요. 뭐 n축 그런 거 없어요. 위볼, 아볼 그런 거 따지는 거는 무조건 찍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가냐? 7번. 7번부터 이제 뭐냐면, 자, 지금까지는 잘 가요. 지금까지는 겉함수, 속함수 둘 다 확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겉함수 하나를 확정해주고 속함수를 안 주고 추론하는 거예요. 혹은 속함수를 안 주고 겉함수를 안 주고 속함수를 주면서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울 건데 그렇다고 해서 7번이 어렵진 않거든요. 7번이 어렵진 않아요. 시작. 왜 자꾸 또 7번 시작. 7번이 어렵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딱 진짜 한 1분 컷이에요. 1분. 이거는 그냥 딱 1분이에요. 1분. 이건 딱 1분이에요. 알았어요. 나오신 분 있어요? 찍으면 죽여버린다. 찍었어? 아니요. 넌 찍었냐? 말도 안 된다고. 어? 어. 얼마?
중요하게 설명을 자신 있게 대답해. 다음이 나왔어요. 다시 간다. 아, 똥꼬맹이다. 근데 야, 태준이 이거 어떻게 그려? 네. 어떻게 그려? 마이너스 2 지나고 마이너스 3에서 뭐가 져? 극대 같고 마이너스 4에서 뭐가 져? 변곡점 갖는 이렇게 생겨있고 극소 같고 지나는 그래프 맞지? 앞에 것만요. 그럼 내가 앞에 거 그리지 언제 허탐수 여태까지 아씨 야이 안돼 욕하면 안돼 이제 전부 다 나는 사람이야. 여태까지 제가 앞에 있는 함수를 그렸습니다. 겉함수를 그렸습니다. 맞죠? 겉함수 그린 거 맞죠? 네. 맞아요. 괜찮아요. 네. 자 이제 다시 B랑 B 더하기 A에서 최소값을 갔는데 만약에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쳐봐요. 그럼 얘가 내려오다가 올라가지. 최소값 몇 개야? 한 개지.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얘는 뭐 해야 돼? 여기 있는 이 극소를 뚫고 지나가서 이렇게 생기는 거야. 해야 돼. 그럼 다시 쭉 내려오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뭐예요? 최소값 2개 맞겠죠? 극소 극소에서 최소 맞을 거 아니야.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야? 쭉 올라가잖아. 그치? 예. 그럼 뭐가 없어요? 어? 최소값이 없잖아. 아니 x가 이렇게 오면 수학이 이렇게 오니까 여기가 여기가 쭉 내려오니까 최대값이 없잖아요.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최고차항인수가 뭐여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 맞아? 어?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뭐 한다고? 여기에서 당연히 누굴 가져요? 최대값. 그럼 얘가 얼마래? A, 1. 다시 여기에서 얘가 얼마를 가지대? B. 얘가 얼마? 2 더하기 6. 아니야? 그럼 다시 여기 얼마야? B 더하기 3, 6. 맞지? 그럼 이제 쉽다는 거는 뭐 니들 마음인데 x 최고차항기수 알아 몰라? 몰라요. 얘 모르죠? 그러면 p의 0에서 얼마? x b 3 너의 제곱 더하기 6인데 너라는 함수가 어딜 지난다고? b, 얼마? b, 얼마 지난다고? 얼마야 하면서 내주나? x가 b면 뭐 k가 얼마냐고. 그러니까 아까 실근할 때는 잘 하더니 왜 지금은 갑자기 x가 b야. y 값이 얼마냐고. 마이너스 3잖아. 그러니까 어디를 지는다고? b, 마 3을 지날 거 아니야. 그럼 대입해주면 얘네들이 얼마 나온다고? 마 9가 p의 얘 값이 얼마? 9. 그럼 p는 얼마야? 마이너스 1 나오죠?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1. 물론 뭐 여기에서 이제 얘가 3 차이 나고 얘가 9 차이 나면 최고차항계수 당연히
1-1인 거는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그냥 방금 한 것처럼 대입해주면 되는 거고 맞지? 네, 그러면 얘네들의 결과는 이제 뭔데? 요거니까 뭐 구하래? 예, fx 얘가 fx잖아요. 그러면 얘가 0 나오는 거에 차 구하라니까 그거 이제 우리가 뭐하게? 평행이동에도 차는 어때요? 똑같죠? 예, 그러니까 뭐라고? 제곱 더하기 6이라고 바꿔놓고 너네들이 얼마? 평행이동에 뭐를 해? 뭐야? 뭐 어떻게 생각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구식은 맞네. 평행 이동해요. 그 더하기 여기에요. 그럼 얘네들의 실근을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얘의 실근이나 평행 이동된 얘네들의 실근이나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뭐가 b 뭐야 이거? 여기에 b 더하기 3이 있고 여기 해를 찾고 여기 해를 찾나? 여기 해를 찾고 여기 해를 찾나 어떻다고? 똑같으니까 얘가 루트 6이고 얘가 마이너스 루트 6이니까 얼마냐? 2 루트 6이어서 제곱하면 얼마? 24 나오겠죠. 아직 미분 가능성은 40도 안 나오게 되는데 안 끝났어. 자, 뒤로 넘어와서 다시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8번은 23학년도 6형 28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거부터 이해를 하고 가는 거야 얘들아? 하고 가는 거야? 굳이 N축 안 써도 되면 안 쓰고 풀어도 돼요. (8번이요) 8번 8번 맞추면 오늘 진도 아니야. 뭐 이상한 거 지금 안 돼. 잠깐만. 미안한데. 이렇게
너 고탐수를 뭘 그린 거야? 아니 잘못 봤어. 야 혹시 돌아다니면서 발급하기 전에 지어라. 여기에서 거탐수 그래프를 지금 이렇게 그린 새끼들이 있는데 지금 거탐수를 이렇게 그린 새끼들이 있거든? 돌아다니다 발급하면 진짜 암살할 거예요. 얘들아 거탐수는 y축 기준으로 대칭으로 그리셔야 돼요. 한쪽만 그리지 말고 y축 기준으로 대칭으로 그리셔야 돼요. 조용히 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겉함수가 확정돼 있고 속함수를 추론하는 문제잖아요. 가나 다 조건 가지고. 그럼 뒤에 거 하고
시간을 들이니까 개형을 맞게 찾은 친구들이 총 3명이네요 지금. 자, 일단 문제를 볼 건데, 그러니까 개형을 찾기에 앞서서 조건 정리가 조금 맞는 것 같은데, 최고차 함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에 대해서 요거인 3차 함수에 대해서 gx를 누구다라고 했냐면 l의 절대값 x 그 다음에 fx로 제가 이렇게 찢을 겁니다. 뭐 ln x에다가 절대값 fx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 일단 얘를 걷어 올리는 것보다는 얘를 놔두는 게 더 편한 행위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너네들은 뭐 한다고? 너가 0과 안 맞는 거야. fx가 x축이 뭐 할 때? 0과 만날 때 이렇게 돼 있어서, 아 너네들이 0과 안 만나면 이거야, 0과 만나면 니가. 자 일단 가조건 한번 읽어볼까요? G는 1의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돼요. 자 승우야, 가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G가 1이 아닌 모든 데에서 연속이 돼요. fx가 0이 아닐 때와 fx가 0일 때로 함수의 경계가 분류되어 있으니, 가가 이야기하는 거는 fx 얘가 x축과 어디? x축과 어디? 1,0에서 유일하게 뭐하고 있다고? 만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가예요. 맞아요. 네, 이게 가예요. 두 번째, 나에서 이야기하면 G는 2에서 극대를 가지니까 당연히 2는 여기겠지. 맞아요? 그럼 2에서 극대를 가지니까, 그럼 얘가 이제 2에서 극대를 갖고 있는데 절대값을 씌웠더니 뭐래요? 극소래요. 그러면 나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은 G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x축이 있는데, 우리가 G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y는 현재 여기에서 gx가 있는데, 여기 포인트 기준으로 얘네들이 뭐 하냐면 2에서 G가 극대를 갖고 있다고요. 혹은 여기에서 뭐 해도 돼요? 접해도 돼요. 어디 기준으로? x축 아래 기준. 근데 절대값을 씌워서 극소로 바뀌는 거는 항상 얘네들의 극대값이 뭐여야 한다는 소리예요? 음수여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나가 이야기하는 게 G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 알아들어요? 아니 조건에서부터 해야지, 변태 같은 것들. 얘니까 그럼 당연히 2는 여기 넣는 거라고. 그럼 다시 ln 얼마가 들어가서 절대값 f에 2가 들어가서 네가 뭐라고? ln 1보다 작은 상황이니 f의 x
F의 2라는 이 녀석은 얼마라고? 너와 너 사이여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게 난데 도대체 조건 해석도 안 하고 F2의 값을 1보다 큰 쪽으로 놓는 친구들은 조건 해석을 해야지. 조건을 정리해놓고 그래프의 대형을 추론하든가 말든가 하는 거지. 뭔 정리를 하는 거지. 다시 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얘네들이 0과 만나는 거는 야 얘가 0과 만날 리는 없잖아. 그럼 얘가 0과 만나니까 ln 절대값 fx. 자 너네들은 0과 만나니까 절대값 fx. 넌 누구랑 만나? 1과 만나고 그럼 fx. 너네들은 뭐라고? 1 또는 얘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1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개라고. 완벽한 수투 문제예요. 이거를 보고 n축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고 그냥 풀어도 돼요. 그냥 풀어볼게요. 그냥 풀어보자면 어떠한 얘기냐? fx가 여기 있고 다시 얘네들도 여기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현재 마이너스 1이고 다시 2에서 뭐를 갖고 있었다고? 극대를 갖고 있는데 그 극대값이 얘랑 얘 사이야. 그럼 그 극대값이 얘랑 얘 사이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여기에 x축이 있는데 가조건을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 어딘가에서 1,0에서 얘랑 만나는 게 유일하고 얘랑 만나는 개수가 토탈 몇 개? 3개인 누구를 그리면? 2차 함수를 그리는데 3차 함수를 그리는데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케이스가 있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뭐 한다고? 여기에서 극대값인데 야 1보다 2가 왼쪽에 있어. 이미 불러 먹었지. 맞아요? 그러면 얘랑 두 개 만나는 게 아니면 어디랑? 얘랑 두 개 만나야 돼요. 그리고 x축과 만나는 건 뭐하다고? 얘가 유일하다고. 근데 두 번째 여기에서 접하게 그리는 놈들은 뭐예요? 이렇게 추론되는 거지. 수투 문제라고. 수투 문제. 그럼 얘가 얼마고? 2고 맞아요? 그럼 얘 얼마야? 알파. 최고 참계수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x-1 이 요거의 제곱에 자 x-알파 더하기 1 이 fx인데 네가 어디 지난다고? 1,0 지나니까 알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극소값 구하라니까 여기 극소에서 극소 같겠지. 근데 그거를 판단하려면 당연히 미적분으로 가는 거지만 자 두 번째 n축으로 한번 접근하면 어떠한 얘기 줄게요. 조건 정리는 해놓고 조건 정리는 똑같이 해놓고 자,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생겨있고 얘가 이렇게 생겨있는데 여기에 x축이 있어서 여기 뭐한다? 1이 있고 여기 뭐가?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다시 여기에 x축이 있어서 fx가 어디? 1,0을 유일하게 x축을 지나고 있고 얘와 만나는 식은 다가 여기랑 만나는 저점의 개수가 몇 개? 토탈 3개여야 되니 2개, 1개, 2개, 1개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데 다시 2에서 극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여기에서 극대를 갖고 여기를 지나면 현재 얘네들은 뭐 한다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극대를 갖고 얘가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 극대일 때 감소하니까 극소고요. 극소일 때 뭐하니까? 감소하니까 극대예요. 근데 극대값이 뭐를 넘어가? 양수로 가면 절대값을 씌워도 뭐예요? 극대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의 모순이에요? 나의 모순이에요. 나. 그래서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뭐 한다고?
얘와 만나는 게 유일해야 하니 여기를 지나고 접했다가 다시 갔다가 가는 형태로 가면서 너가 1이면 넌 얼마? 2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너네들이 얼마? 알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똑같이 이제 문제 푸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얘가 극소야. 그럼 증가해. 그럼 여전히 얘네들은 뭐 한다고? 네, 극소를 갖고 있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확정 지어놓고 조건들 가지고 이 속함수를 추론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게 쉽냐? 어렵지. 뒤에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추론들이 있고요. 다시 자, 지금부터 그린다. 그리지 말라는 이유가 이건데, 자 여기 1 전근성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와.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와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 플러스 얘는 뭐예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가면 얘가 이렇게 가니까 다시 이제 올라가다가 다시 여기서 뭐예요? 2에서 딱 어디? 여기에 접하니까 얘가 얼마냐면 현재 2,0이라 여기에 x축이 있어야 되고요. 다시 얘가 내려왔다가 다시 뭐 한다고? 내려왔다가 극소 찍고 다시 뭐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서 그래프의 개형이 뭐 한다? 쭉 올라가는 그래프의 개형이 얘예요. 얘가 뭐라고? 현재 두 개 합성함수의 그래프라고. 두 개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요 답으로 생겨 있으면 두 개를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현재 요 답으로 생겨 있으면 2에서 여기에서 뭐 같고 극 대를 갖지만 절대값 씌우면 뭐가? 극소로 변하고. 맞죠? 유일하게 뭐 한다고? 1에서 불연속이고. 나머지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누가 그래서 푸냐고. 아까 첫 번째처럼 그냥 수투면 되니까 그냥 추론해도 되고 n축으로 하고 싶으면 n축으로 하셔도 되고 사용 방법이 자유로운 문제예요. 알아들어요? 자, 이게 이제 모의고사에서 극대극소 방정식 실근의 개수까지 포함해서 판단하는 문제인데, 자, 마플 같은 문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한개 제가 마플 베이스로 뽑은 거라 거기 있는 그 언탈들 거기에 있는 거는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왜 1등급 문제를 다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있는데 쉬운 것도 그만큼 많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지금부터 하는 거는 지금부터 해서 다시 3월 말 정도에 쳐주고 이게 기말고사 버리거든요. 기말고사 때 또 겁나 시켜야 될까 말까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뭐 하는 거야? 미적분은 엔젤을 들어가는데 그 전까지 기출이 정말 잘 잡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2학년이 저희가 이제 그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미적분이 이제 수투예요. 수투 700문제, 확통 700문제, 대수가 1000원이거든요. 1500문제 하고 있어요. 1500문제. 네. 근데 이제 그 반대로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지금 하는 거 보면 수1, 수2 다 세가지 한 300문제 언더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일 거죠. 문제수 많이 안 하고 있고요. 대신에 한 것만큼은 제발 정확하게 복습하고 오늘도 3시간 거의 4시간 동안 몇 문제 풀었어요. 8문제 풀었네요. 근데 복습하고요. 풀어보셔야 돼요. 복습하고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모든 것들을 N축으로 좀 풀어놓고 정석으로 좀 풀어놓고 다 해서 했는데 숙제가 있죠? 네? 아니요. 다음은 너희들 피트해.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시켰는데 14번까지 복습되더라고요. 네, 14번까지는 그냥 뒤에 할까? 아니, 어렵지 않아. 뒤에가 오히려 그렇진 않아요. 아니 작년 기준으로
한 방에 다 하고 한 방에 5편 했거든요. 수능에서 무조건 다 맞은 애들 친구 기준으로 10시간 나왔다고. 왜냐면 숙제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요번에는 절반만 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 미분 가능성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미분 가능성 안 들어간 상태에서 앞에 미분 가능성 문제가 조금 있는데 해서 몇 번까지 할 거냐? 14번까지 해오시면 돼요. 앞에 복습하고 알았지? 생각 많이 하고 오늘 많이 해오셔야 돼요. 오늘 강부정 17문제랑 이건 이렇게 운동이 너무 이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수원과제는 그 최근 트렌드 전까지랑 최근 트렌드에서 홀수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몇 문제 빼고 할 거니까 이걸 알고 세우시면 됩니다. 야! 그리고 아들 좀 미리미리 올려야 변태식 얘들아. 야 정원! 아니 진짜 전 다 해왔는데 얘들아 미리미리 좀 올려야 미리미리 좀.